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668조에 있는 보험계약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8조의 규정이 뭐 길지도 않죠. 달랑 요거예요.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딱 오늘 요 한 규정 가지고 오늘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 이것이 결국 뭐가 되냐면요. 피보험 이익, 우리가 앞에서 계속 피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고, 피보험자가 어떻죠? 그렇죠.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결국 피보험자고, 결국 그 사람이 보험금을 타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이익이 뭐냐? 그러니까 소유권, 뭐 점유권 이런 것을 갖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익에 한해서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즉 이익에 한해서 이것이 보험계약의 목적이 뭐냐면 피보험 이익이거든요. 보험계약의 목적. 그러니까 이익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의 이제 뭡니까? 그 차이는 있겠지만, 사용하는 용어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피보험 이익 이꼬르 보험계약의 목적 같은 의미다. 그리고 피보험 이익이 또 뭐와 같다 그랬죠? 그렇죠. 보험 가액 다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문적으로 어떻게 이제 정리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 이익 해가지고 요 교재에 있는 내용 제가 오래 붙이게 해놓은 거예요. 자, 보험계약의 목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것을 피보험 이익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그 보험의 목적 앞에서는 많이 이제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께서 2차 시험 2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보험의 목적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매번 공부할 때마다 보험의 목적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께서 사과를 배우고 양파를 배우고 마늘을 배우고 양배추를 배우고 농업용 시설물을 배우고 해가름 시설을 배우고 배울 때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보험의 목적이거든요. 사과가 보험의 목적이고 농업용 시설물이 보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의 목적하고 보험계약의 목적의 그 차이가 바로 이런 거다.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 이익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EX에서 돼 있네요.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이라든지 저당권이나 이런 권리 있잖아요. 그렇죠? 권리를 보험계약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과의 뭡니까? 보험계약의 목적은 뭡니까? 사과의 소유권, 그것이 보험계약의 목적이고요. 사과 그 자체, 뭡니까? 목적물 자체는 결국 뭐가 되죠? 보험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계약의 목적, 피보험 이익 이런 거는 인보험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요까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께서 손해보험을 왜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을 왜 공부를 하는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인보험에는 없고 오직 손해보험에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시험범위에 인보험이 나오지 않고 손해보험만 나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재해보험 계약에 대해서 만약에 보험사가 발생했을 때 손해평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인보험은 전혀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손해보험만 알면 된다 해갖고 요 손해보험 통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보험 이익이 왜 이렇게 피보험 이익이 중요한 건가 하는 거, 그걸 이제 여기다 이제 따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거죠.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어야 되고, 또 그 불법한 이익은 아무리 뭡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도 불법적인 이익은 피보험 이익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것은 뭐죠? 그 보험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확정적인 이익에 대해서도 뭡니까 보험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확정적 이익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이제 또 이제 뭡니까 대부분 이제 법률 시험 같은 데서는 시험 문제가 이런 것을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를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험은 사실 요걸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것은 거의 없어요. 하나의 지문, 하나의 지문으로는 사용되죠. 모든 복규정이 다 사용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상호보험 공제 같은 것도 입편, 보험계약법 통칙 규정이 준용된다 하고, 그것도 한번 이렇게 뭡니까 기출문제들 이렇게 지문으로 나올 정도로 복규정은 100%
로 다 출제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안내를 드렸고,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요 복규정에 대해서 이게 뭐 한 문제로 무조건 출제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피보험 이익이 어떤 건가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한 강의로 뺀 겁니다. 나머지 강의에서 그만큼 또 두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뭐 그렇게 제가 강의가 있고 손해보험 통칙은 제가 그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갖고 주관적 이익이나 불법적인 이런 것들은 피보험 이익이 아니다.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손해보험 계약은 어떻다? 무효. 그죠? 그것도 앞에서 기출문제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과 연관지어 가지고 반드시 피보험 이익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잘 봐보세요. 확정적 이익인데 이 확정적인 이익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되죠? 이 금전으로 산전할 수 있는 이익이 불법적이면 안 되고, 예, 적법해야 되고, 또 불확정적인 이익은 안 되고, 확정적인 이익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확정적 이익이 있어야만이 손해보험이 되는데, 자, 농작물 재보험 한번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사과가 이제 그 농작물 재보험에서 제일 첫 번째 시행한 거예요. 지금 한 80여 개 품목이 농작물 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과하고 배 딱 두 개, 보험의 목적이 딱 두 개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니까 매년 출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사과배 그 문제가 매년 출제돼요. 15점 문제로. 예, 그런데 그 사과 같은 게 보험 가입할 때 언제 가입하냐면 2월 달에 가입하거든요. 보험 계약을.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2월 달에 사과 나무에 사과 달려있어요? 없어요? 안 달려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러면은 맞지 않잖아요. 확정적 이익이 되는데 사과가 현재 달려있어야만이 야 이게 사과가 얼마나 보험사고 났을 때 피해를 당할 건가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있는데 아니 사과나무에 사과도 안 달려있는데 2월달에 보험 계약한다?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법이 사실 들어가면 여러분들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야, 뭐 법이 쉬워.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분들 웃습니다. 아이고, 저분은 2차 공부 아무리 10년을 해도 합격하기 어려운 분. 저는 그렇게 판정을 내려버려요. 법이 쉽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쉽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다음 중 삼국시대가 아닌 것, 고구려 신라 백제 하나, 뭐 미국,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뭡니까? 법이 쉽다 이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자체가 잘못이죠.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법률 시험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예시를 하니까 그러면 이거 확정적 이익이 아닌데 어떻게 농작물 재보험이 손해보험인데 어떻게 이게 지금 계약이 하고 있지? 여러분께서 의문이 드시죠. 그죠? 피보험 이익이 없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달려 있으니까 피보험 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보험계약이 체결될까? 바로 그예요. 그러니까 이 확정적 이익이라고 했는데 그 확정적 이익이 어떤 의미냐, 어느 정도까지 확정적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뭡니까? 예시가 돼 있죠. 그죠? 이게 다 이게 판례의 내용이에요. 확정적 이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 봐보세요. 보험계약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과가 달려있지 않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사과가 달려있으면 그것은 뭐다? 예.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과가 달리지 않아도, 예, 피보험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쵸? 언제까지 그 사과가 달리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그러니까 농작물 재보험은 사과가 달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를 보험의 목적으로 해서 보험 가입하고 있고요. 양파 씨도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양파에 대해서 양파를 보험의 목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원리를 여기서 어느 정도 그래도 알고 공부를 하는 거하고 전혀 이런 거 생각지도 않고 공부하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 크게 될 겁니다. 뒤에 가서.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공부해도 한 명은 쉽게 이해되고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이해하지 않고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편 그 글자 그대로 그 공부하는 분들은 절대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계산식 문제. 그러니까 계산식 문제가 그 평균 점수가 20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께서 2차 시험 공부하는데 엄청 도움이 된다 하는 점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확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계약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기까지만 확정되어 있으면 확정적 이익으로 보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농작물 재보험이 사과가 달려있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고 양파 씨도 뿌리지 않는 상태에서 양파를 보험의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구나.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것까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피보험 이익을 이렇게 중요시하느냐? 이걸 왜 한 규정으로
이렇게 뭡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고 오늘 왜 이거 하나 가지고 한 강의로 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피보험 이익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해보면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이 없다 그랬죠. 예,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험의 도박가 방지. 왜냐하면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 쉽게 말해서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요게 10억이야. 가치가. 그러면 그 10억이 뭐라 그랬죠? 피보험 이익, 보험 가액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험 계약의 목적 다 똑같은 말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하고 말씀드리니까 바라고요. 그러니까 10억이라는 가치가 확정돼야만이 그 가치를 한도로 보험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치가 판정되지 않으면 절대로 손해보험 계약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도 비록 달려있지 않지만 앞으로 사과가 여기가 몇 개 달릴 거야 하는 것이 예측을 다 하겠죠. 그렇죠? 예, 합니다. 이 과수는 사과가 몇 개 달릴 거야.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2차 시험 2과목에서 공부할 평년 착과량이에요. 그 평년 착과량이 결국 뭡니까? 피보험이익이 되고 보험 가액이 되는 겁니다. 야, 이 사과나무에 사과 가수원이 어이구 사과가 1000개가 달리네? 1000개가 달리는데 한 개당 뭡니까?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 보험 가격이 얼마 되겠습니까? 사과 가수원에. 그렇죠. 10,000,000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과가 1000개 달리고 한 개당 가치가 10,000원인데 만약에 보험사고로 사과가 달릴 사과 1000개가 다 피해를 본다면 최고 발생할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10,000,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0,000원을 한도로 보험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이란 이 구조를 모르면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피보험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피보험이익을 판정해야만이 보험가액이 나오는 거고 보험가액이 나와야 그다음에 손해보험 계약을 하니만이 그다음에 그 후순이에요. 보험가액이 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손해보험 계약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의 도박과 방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학술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겠죠. 그죠? 다 시험에는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 이런 게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그 1차 시험이 금년에 좀 빨리 됐더라고요. 5월 달에 시험을 봐요. 매년 6월 달에 봤는데 그래서 시험 전 제가 한 3주 전쯤에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손해사정사 문제도 풀어드리고 따로 지금처럼 이렇게 막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강의는 아니겠지만 그럴 때 이제 그 시험들은 결국 1차 시험을 당장 합격해야 되니까 1차 시험 합격할 수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제가 따로 마무리 특강도 또 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게 왜 제가 요걸 갖고 한 강의로 빼느냐 바로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때문에. 자,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요 내용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보험 가입 금액 시키면서 그 2차 시험 1과목이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15점 문제로 해마다 출제가 돼요. 해마다. 근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15점을 맞추기 위해서 요것만 알면 15점을 맞추는 거예요. 요 내용. 굉장히 쉬운 건데. 근데 뭐 공부할 게 많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요 내용이에요. 예. 보험 가액을 파기해야만이 손해보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험 가액이 있어야 그걸 한도로 보험 가입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각 품목별로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이 보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제가 여기 갔다 그랬죠? 보험 가입, 피보험이, 보험 가액의 목적 다 동일한 의미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보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품목은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어떤 품목은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어떤 품목은요 생산 비용을 가지고 또 보험 가액으로 산정을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결국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배우시겠지만 오늘은 그까지는 제가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는 다음에 앞으로 2차 시험 제가 과목 강의할 때 다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생산 비용을 하는 거는 생산비 보장 품목들 있죠. 그런 것은 그 보험 가입할 때 야, 이 생산비가 얼마나 투입될까? 그걸 파악해갖고 야, 여기 1,000,000원이 투입되네? 예, 그러면 1,000,000원이 보험 가입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 가입을 딱 한도 1,000,000원을 정해놨죠. 정해놨으면 만약에 보험 사고 났으면 야, 요 시점에서 사고 났네? 얼마나 투입됐지? 그러면 그 투입된 비용이 나오잖아요. 만약 500만 원이 투입됐어. 그 시점에서. 그러면은 피해가 얼마나 한 거예요? 500만 원. 그걸 보험금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 보험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고 공부를 하면 품목별로 여기는 왜 이렇게 할까 저기는 왜 이렇게 할까 혼선스럽지 않은데 뭔지도 모르고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다 설명
하지 않을 거고요. 단지 이렇게 보니까 인상 같은 거는 연금별 보상가액으로 한다? 왜 평년수당이 하지 않고 연금별 보상가액으로 하지? 예, 인상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2년근도 있고 3년근도 있고 4년근도 있고 5년근도 있는데 그 인상파트에 뭡니까? 2년근이 얼마인지 그 가치가 얼마인지 따로 따질 거고 3년근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따로 따져가지고 뭡니까? 그 보험가액을 산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연금별 보상가액인 거예요. 그 의미가 야, 이 인상파트 그 보험사고로 전부 피해났을 때 얼마인가? 그것이 결국은 뭐라 그랬죠? 보험가액이에요. 피보험이라는 게 잘 봐보세요. 당하다. 보험사고를 당했을 때 그 뭡니까?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냐? 그것이 결국 뭐죠? 보험가액이죠. 건물 10억이면 10억짜리 건물이 보험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상실되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예요? 10억. 예, 그것이 결국 뭐죠? 보험가액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보험계약의 목적이에요. 오늘 공부한 보험계약의 목적 뭡니까? 그 법 규정이 바로 피보험이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의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또 시설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험가액을 산정할 때 쉽게 말해서 야 처음에 투입된 가치가 만약에 1억이 투입됐어요. 그러면 3년, 4년 지나면 가치가 하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통상적으로 연단위 매년 감가되는 것이 뭡니까? 그 목재 따로, 철제 따로 감가되는 것이 다 가치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재료별로 또 감가상각이 얼마씩 감가된다 하는 것이 그걸 갖고 경영감가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쩌나 저쩌나 그거는 이제 오늘 여기서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매년 가치가 하락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락됐으면 처음에 투입된 비용이 1억이라 하더라도 현재 가치가 7천만 원이면 어떻게 되죠? 7천만 원을 뭡니까? 보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조달가액 죄송합니다. 현재 가치로 산정하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감가상각된 것을 가지고 보험가액으로 산정하는 게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는 현재 감가상각이 3천만 원이 감가상각 됐다 하더라도 처음에 투입된 비용이 1억이면 1억을 한도로 보험 가입해도 된다 하는 그런 품목이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비가림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은 대부분 상법보험표는 뭐죠? 예. 임의규정이란 말이에요. 당사자의 약정이 없다면 이렇게 한다 하니까 대부분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결국 약간의 달리 정할 수가 있으면 달리 그 정한 대로 보험 가액을 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보험 가액을 산정하고 손해평가사의 그 업무가 보험 가액을 산정하고 피해액을 산정하고 피해액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손해평가사의 업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험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당연하게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 깊은 내용은 제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이까지는 공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2차 시험 볼 때 여러분께서 진짜 시험 볼 때 필요한 내용이니까 따로 거기 가서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보험가액이 뭐구나 하는 것은 아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진짜 중요한 거구나. 예, 그런 것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8회 때부터 문제에 나온 게 어떻게 나왔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걸 찾네요. 예,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할 때는 요것은 지금 현재 아직도 공부를 하지 않은 부분인데 다음 시간에 제가 요 강의가 지금 편성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험가액, 우리 오늘 공부하는 것이 보험가액, 피보험 이익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보험가액을 평가할 때 어떻게 언제 평가할 거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가액을 정했다는 것은 이미 그 보험계약 할 당시에 정했으니까 이미 해갖고 평가다. 이미 평가다 해서 기평가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보험계약 당시에 그 보험가액을 정한 그런 보험은 기평가보험이라고 한다. 그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할 테니까 오늘은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절대적으로 이해 안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따로 뒤에 가서 또다시 문제 꼭 필요성이 있으면 같이 또 거기서 또 풀어드리니까 같은 동일한 문제를 아셨죠?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이제 이걸 본다가 들렸어요. 이건 법 규정에 뭡니까?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한다가 제가 우리가 그 상법 보험편에 세 군데 쓰여진다 그랬죠. 그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세 군데에서 어디서 쓰여지는 건가를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 어디서 봤냐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있잖아요. 거기서 봐서는 뭐라고 있죠? 예, 그 서면으로 이렇게 뭡니까?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그죠? 예, 그 추정. 그걸 때 한번 쓰여졌어요. 그리고 기평가 보면서 추정한다가 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또 쓰여지는구나 하고 또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이제 정리를 다음 시간에 제가 그 강의할 때 정리해서 한번 강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가 어딘지. 자, 2번. 그러니까 이거 벌써 틀렸네. 그죠?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당사자는 약정에 의해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를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할 수 있다. 어떻죠? 예, 약정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죠? 상실된 이익이나 보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 매년 나온다고 했던 거지. 그 법 규정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약정이 없으면 산입하지 아니하니까. 약정에 의해서는 그 손해액에 산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약정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런 것을 이해하지 않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 갖고 문제 꼬아놨네. 저는 법 규정을 갖고 꼬아놨네 하는 분들을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반대로 해석되는 거니까. 그죠?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산입하지 않으니까. 약정이 있으면 산입하든 말든 거기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그 손해액에 산입할 수 있다. 이거 산입할 수 있죠. 약정에서 산입하도록 한다면 그건 뭡니까?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임의 규정이니까 그 규정이.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화재보험. 예, 보험 항상 이게 나오면 화재보험으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요거 해마다 출제되는 법조항이에요. 이거는 화재보험 강론 가서 가보면 기출문제 또 이거 계속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다 정도만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빼고 다 빼고 난 다음에 이거만 갖고 이렇게 문제를 새로 기출문제를 만들 수도 없고 또 이것만 설명하기도 뭐하다 보니까 같이 이거 이거 15번이죠. 오늘 우리가 강의가 지금 16강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 문제가 번호가 비슷하게 제 강의 순서대로 지금 문제 번호가 계속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비록 화재보험 요 하나 지문 빼놓고 나머지는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오늘 편성해서 강의를 진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하여튼 맞는 법규정 그대로고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 하나요?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오늘 공부한 내용이 바로 요거잖아요. 요게 결국 뭐다?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 뭐다? 피보험이익. 그죠? 피보험이익이고 결국은 요 피보험이익이 결국 뭐다? 그렇죠? 보험가액이더라. 예,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에 또 나왔네요. 어이구야. 자,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요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같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혼용되어 있고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도 여기 다 돼 있어요. 이거 벌써 초과범위 나오잖아요. 초과범위 다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진행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내용도 여기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으로 묻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여기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려고 보험가액의 의미 이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보험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제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과보험은 보험가액이 만약에 10억인데 보험가입 금액은 얼마요? 그것을 보험가입보다 초과한 거, 즉 25억으로 가입한 거, 그걸 갖고 초과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거 따로 제가 한 강의로 따로 빼서 강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보험. 근데 그 개념은 미리 벌써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하여튼 보험가입보다 보험가입 금액이 더 큰 그런 보험을 초과보험이라고 한다. 예, 초과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입, 즉 뭡니까?
피보험이익이 되겠죠. 그죠? 예, 피보험이익, 그리고 보험가액.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에 의하여 정해진다? 아닙니다. 그 가액은 언제 정하는, 그러니까 시기, 언제 그 정하는가. 그런 것들도 또 자꾸 이 법이라는 건 들어가면요. 진짜 정말 뭐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들어가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들어가면. 야, 그러면 이거 한다 그랬는데 확정적 이익,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정적 이익이라 그랬는데, 그럼 뭐 확정적 이익이란 거는 어느 정도까지가 확정적 이익인가? 또 양파를 또 까야 돼요. 까니까 뭐죠? 현재는 그 뭡니까?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험사고 날 때까지만 확정되어 있으면 그걸 확정적 이익으로 본다. 또 그렇게까지 또 범위가 넓혀지면서 또다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액도 언제 가액으로 하냐? 또 이렇게 또 물을 수가 있죠. 오늘 그 보험 가액을 공부를 했는데 법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뭐죠? 보험 계약 당시에 가액으로 한다 하는 것이 초과보험 그 법규정에 보면 딱 돼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구나 하는 걸 다 법규정과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했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아셨죠? 뒤에 가서 새로 또 공부를 하니까. 자, 2번 보험 금액, 보험 금액 하는 거는 보험가액 금액이라고 제가 이해라고 말씀드렸죠. 보험가액 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는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이라는 건 뭡니까? 예, 보험가액,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피보험이익, 그죠? 예, 그러니까 보험 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했다는 건 이건 무슨 보험이에요? 일부 보험이에요? 초과 보험이에요? 전부 보험이에요? 그렇죠. 예. 야, 잘하십니다. 초과보험이잖아요. 초과했잖아요. 보험 금액이 20억이야.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10억이야. 현저하게 초과했죠. 10억보다 20억이니까 현저하게 초과했죠. 예. 그러니까 결국 보험 가액 금액이 더 큰 거는 다 뭐다? 초과보험이다. 예,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표로 만들어서 그림 그리고 또 강의 중에 또 10억인데 20억 들었어요 하고 설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이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초과보험이 뭐냐 뭐 이렇게 그걸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서는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하죠. 이 시부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될 걸 제가 앞에서 미리 설명드린 겁니다. 이런 문제를 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초과했을 때 초과보험은 보험계약자는 소급하여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했을 때 소급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만 청구할 수 있다 해갖고 법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풀어볼 겁니다. 요거 다시. 오늘 한번 이게 맛배기로 제가 보험가액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보험 일부 보험까지 끝나고 나야만이 보험가액이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은 보험가액이 보험계약 당시가 아닌 보험기간 중에 현저히 감소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해서 10억짜리 여러분께서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10억인데 예. 그 10억이니까 화재보험 얼마 들어요? 전부보험으로 들면 10억을 들었어요. 그쵸? 그런데 최근에 막 시세가 현저하게 하락돼갖고 10억짜리가 5억 돼버립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은 얼마 있죠? 예, 그 처음에 시세인 10억으로 가입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현재 보험, 그 아파트의 가치는 5억밖에 안 돼 있으니까 초과보험으로 됐죠. 그쵸? 바로 그거예요. 그 당시가 아닌 보험기한 중에 현저히 감소됐어. 10억이 아니라 5억으로 감소됐을 때는 보험자는 어떻게 하죠? 보험료와 보험금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10억으로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 예, 100만 원 넘어했죠. 야, 1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험료 100만 원 진짜 너무 부담되죠. 그죠? 10만 원이었다. 그런데, 현재 가치가 하락돼서 5억이야.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야, 지금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졌으니까 보험 가입 금액도 5억으로 그냥 내려주고, 그 대신 보험료도 어떻게 10만 원이 아니라 얼마요? 5만 원! 그렇죠? 예, 5만 원으로 내릴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근데 여기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규정이죠. 이것도, 뭡니까? 초과보험 법규정하고 여기 문제가 초과보험 법규정은 가지고 4개를 사실 물은 거예요. 초과보험에서 풀어야 되는데 오늘 그 보험가액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걸 갖고도 한번 풀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서 풀어보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초과보험 법규정에 다 있는 법규정에서 공부하려면 바로 여기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을 미리 한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초과보험 법 규정을 공부하면 훨씬 쉽겠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먼저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틀렸으니까 4번이 맞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가 사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기 시도할 때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법에서는, 법률 용어에서는 사기라 그러면, 뭐, 알면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고의로,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쉽게 말해서, 보험 가액이 10억인데, 20억으로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초과보험이죠? 예,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을, 계약자가 알면서 보험 가입하는 것을 다 뭐라고 한다? 사기로 인하여 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면서 체결됐을 때는 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야, 그 계약은 아예 없는 거예요. 예, 그 계약은. 아셨죠? 무효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요 뒤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강의하면서 여러분 법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필요한 부분을 설명드리잖아요. 무효가 되면 뭐라 그랬죠? 원래는? 그렇죠. 그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돼요. 보험료 받은 것은 다 돌려줘야 되고요. 왜냐면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되니까. 그렇죠. 그래, 완전 파토난 겁니다. 예. 아이, 계약 자체가, 그럼 계약의 기억자도 안 꺼낸 걸로 돼버리는 게 무효고 취소의 법률적인 효과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왜? 이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초과보험에 가면 그 법 규정이 돼 있거든요. 왜 있겠어요? 원래 뭐냐면은 절대로 보험료도 다 돌려줘야 되고 하는데, 사기로 인한 때, 알면서 체결했을 때는 괘씸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죠? 우리 세상 사례가 다 그렇잖아요. 원칙이 있지만 예외가 반드시 있습니다. 야, 원칙적으로는 다 돌려줘야 되는 게 맞아. 무효니까, 그죠? 다 돌려줘야 되는데, 야, 이 사기로서 초과보험을 들은 사람한테까지도 그 원칙을 지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가 알면서 들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되죠?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해갖고, 야, 그 괘씸죄를 묻기 위해서 법에 딱 정리해놨어요. 그쵸? 예, 그 내용이 바로 요 규정입니다. 아마 초과보험 사항에 있을 거예요. 제가 초과보험이 몇 조, 뭐 그런 것까지, 사실 우리가 그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 또한 그걸 외우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638조부터 있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자연스럽게 외워지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지. 그때 법조항이 몇 조냐, 뭐 그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하여튼 요것은 법규정 그대로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요게 옳은 겁니다. 자, 그리고 10회 때 이제 보겠습니다. 10회 문제는, 바로 이제 금년 문제예요. 그죠? 손해보험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항상 묻더라도 손해보험으로 묻는다. 그죠? 예. 임보험은 절대로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보험의 구조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예. 절대로 그렇게 해서 틀리게 잘못 판단하거나 그럴 여지가 없어요. 우리 시험 문제가 다 손해보험과 관련된 걸로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다. 이 보험의 목적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험의 목적 제가 보험의 목적하고 그냥 건너뛰어 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의미를 잘 모르지만 제가 보험의 목적은 뭐다? 사과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과를 양도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뭐겠어요?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께서 뭐죠? 예. 사과 과수원을 다른 사람한테 판 거예요. 양도. 그죠? 매매 이런 걸 통해서 양도 하는 거죠. 예.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사과 과수원을 양도했을 때는 양수인 사과 과수원을 산 사람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 추정한다 이거 하나 더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추정한다 조항이 딱 3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상법보험편을 공부하면서 그 3개를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 때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제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본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쵸? 예. 그리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 하나요?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어떻게 딱 보면 일견 맞는 것 같죠? 이거는 많이 봤어. 오늘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 하나요?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근데 잘 봐보시면 뭐가 빠졌죠? 보험 계약의 목적인데 이거는 뭐죠? 보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보험 계약의 목적하고 보험의 목적, 비슷한데 뭔 차이가 있어? 제가 그래서 설명드렸잖아요. 오늘요. 보험의 목적은 뭐예요? 사과, 농작물, 이렇게 농업인 시설물, 그죠? 예, 해가림 시설, 이런 거, 양파 이런 것들이 보험의 목적이고 보험 계약의 목적은 뭐다? 피보험이익이더라.
그죠? 예, 소유권, 점유권 이런 권리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괜히 제가 그렇게 구분지어서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뭐가 틀렸죠? 예, 보험 계약의 목적인데 보험의 목적 했으니까 아이고 여기서 틀렸네 하고 여러분께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3번 보험의 목적에 관해서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여러분들 그 공부 안 하셨죠? 예, 앞으로 조금 한 서너 강의 후에 요걸 이제 공부를 할게요. 요게 법 규정이 뭐냐면 사고 발생 후에 목적 멸실과 보상 책임 하는 그 법 규정입니다. 예, 요것은 뭐 의미를 막 제가 따로 이제 슬라이드 만들어서 설명해 주겠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뭡니까? 그대로 법 규정 그대로 묻는 것밖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뭡니까?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라 하더라도 법 규정만 물어요. 법 규정. 알았죠? 그러니까 그 법 규정 여러분께서 볼 때 제가 따로 이렇게 또 강의할 때 볼 때 공부하시고 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은 제가 따로 도표로 그려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요 그대로 법 규정 그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맞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일단 가볍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4번 볼까요?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음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제가 아마 보험계약법 통칙편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갖고 보험 사고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때는 보험자는 책임이 없다. 그게 뭡니까? 예, 계약법 통칙에 인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였잖아요.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왕이면 우리가 뒤에 걸 가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면서 손해보험자의 면책 사유 해가지고 제가 요 안내를 드린 게 바로 여기잖아요. 그래갖고 양파가 우리가 수확한 다음에 가만 놔두다 보면은 이렇게 썩기도 하고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갖고 그 손해보험자의 면책 사유다 해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자 캐다가 상처난 거 그런 것은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감자가 결국 뭐죠? 손해보험의 보험의 목적이잖아요. 감자도 보험을 들 수 있거든요. 농작물 재보험. 그러니까 감자 파다가 생긴 그 껍데기에 생긴 상처 나서 피해가 입었다. 감자 가치가 상품이 아니라 하품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런 피해는 뭐죠? 예, 야 피해 났어 하고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손해보험자의 면책사유인데 요것 또한 뒤에 가서 따로 이제 그 강의 때 법규정 따로 다 공부를 하겠죠. 그죠?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다 강의를 합니다.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다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법조문도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따로 제가 다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책임이 없는데 있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알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책임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보험계약의 목적을 가지고 한 강의로 진행을 했는데, 보험계약의 목적에서는 여러분께서 딱 알아야 될 게, 이게 보험 가액이구나. 피보험 이익이구나. 그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손해평가사 시험, 2차 시험을 공부할 때, 보험 가액을 모르면 2차 시험 1과목에서는 보험 가액 금액 구하세요 하는 것이 15점 계산형 문제로 나오거든요. 예. 그것을 이해를 풀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특히나 2차 시험 2과목은 뭐냐면 보험금을 산정하세요 하는 거거든요. 보험 가액이 얼마인지 알고 보험 가액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보험금을 얼마를 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 보험일 때 보험금 지급하는 방법이 다를 거고 전부 보험으로 들었을 때 보험금 지급하는 방법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구조도 모르고 보험금을 산정하고 있고 막 계산하고 막 떠들고 아무리 떠들어 봐봐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상법 보험편 지금 1차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때 2차 공부를 한 때 필요한 것을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딱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쫙 다져져요. 우리가 운동선수 되려고 한꺼번에 막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갑자기 운동 안 하다가
막 그 10시간씩 운동한다고 해서 갑자기 체력이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예, 처음에 맨손 체조 그냥 하루에 10분씩 꾸준하게 한 달, 두 달 하면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지죠. 그리고 어느 정도 체력이 다져졌을 때 그 다음에 30분 하던 것을 1시간씩 하게 되고 이렇게 해도 그 뭡니까? 몸이 딱 적응돼갖고 되는 거지. 운동 전혀 안 하고 있던 사람이 아이고 나 운동하면 몸 좋아진다니까 하고 그냥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하루에 막 10시간씩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몸이 그냥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냥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더라도 야 기초 체력 다지기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초를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상법 본편 강의는 뭡니까? 여기 기초 강의다. 1차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초 체력을 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이제 뭡니까? 오늘 보험가액을 배웠잖아요. 그쵸? 보험계약의 목적. 이것이 보험가액이고 피보험이잖아요. 그 보험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기평가 보험이 있고 미평가 보험이 있어요. 보험가액을 쉽게 말해서 산정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 났을 때 그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쓰는 것을 미평가 보험이라고 하는 거고, 기평가 보험이라는 거는 그 계약 당시에 야, 이 보험가액을 얼마로 하자 하고 미리 정해놓고 뭡니까? 보험계약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기평가 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 우리 농작물 재보험도 기평가 보험으로 운행하는 품목이 있고 미평가 보험으로 운용하는 그런 품목이 있어요. 이 자체를 현재 2차 시험 강사님들께서 이런 것도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의를. 그러니까 야 이것은 왜 기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 기평가 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해평가사는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그 보험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기평가로 하는지 미평가로 하는지 그조차도 모르고 뭐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마다 한 문제가 반드시 그 법규정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한 강의로 따로 뺐습니다. 예,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